네, 안녕하세요. 저는 다음 발표를 맡게 된 김준호라고 합니다. 제 발표는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대로 뷰티풀 디자인 컬렉션에 대해서 발표를 할 예정이고요. 저는 모글루라는 회사에서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김준호라고 합니다. 먼저 뷰티풀 디자인 컬렉션이 뭔지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그 컬렉션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소개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화면은 안드로이드 디벨로퍼 블로그를 캡처한 것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2013년 7월에 처음으로 뷰티풀 디자인 컬렉션이라는 걸 구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안드로이드 마켓에 올라가 있는 앱들 중에 잘 만들어진 앱입니다. 안드로이드에서 그 배포하는 디자인 가이드라인 같은 걸 잘 따르고 그 외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잘 따르는 건 이제 좋은 앱인 건데 그걸 넘어서 정말 잘 만들어진 앱들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거를 구글에서 2013년 여름부터 매 반기마다 선정해서 발표를 하고 있고요. 네, 이 컬렉션을 구글에서 더 뷰티풀 디자인 컬렉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블로그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일부를 인용한 것인데요. 그래서 이 컬렉션의 목적은 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냥 잘 만들어진 앱들, 아름다운 앱들, 여러 가지 앱의 여러 가지 요소들, 측면들을 굉장히 신중하게 고려하고 잘 만들어진 앱들을 이제 선정을 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 여름, 그다음 2013년 겨울, 그 다음에 올해 여름까지 3번에 걸쳐서 계속 발표가 됐고요. 한 번에 한 10개 내외의 앱들이 선정이 돼서 발표가 됐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 중에 몇 가지 예시를 제가 드러놨는데, 저희가 많이 쓰는 익숙한 앱들도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새로운 앱들도 좀 보이는 것 같네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에 그 블로그를 보다가 이게 뭐지?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호기심에 다운을 받아서 하나씩 써보기 시작을 했고요. 이 앱들에서 그러니까 진짜 수십만 개의 앱들이 플레이스토어에 올라와 있는데 이 앱들이 다른 앱들이랑 차별화되는 더 좋은 요소는 뭘까 하는 거를 정말 호기심으로 궁금증을 이제 견디지 못하고 찾기 시작을 했고, 저는 3가지 정도의 그 요소를 좀 뽑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냥 하나의 키워드로 그냥 요약을 한다면 그 앱을 사용하는 경험을 끝까지 밀어붙여서 진짜 사용자 경험을 극대화하는 앱들이었는데요. 네, 그 밑에 있는 2가지 요소들은 그걸 조금 더 세분화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용 경험이 끊기지 않고 이어질 수 있게 하는 것들이랑 그다음에 맥락 전환을 최소화한 점들이 저의 관점에서는 다른 앱들이랑 차별화되는 이 앱들을 더 좋은 앱을 넘어서 위대한 앱으로 만들어주는 요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경험의 극대화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앱은 듀오링고라는 외국어 학습 앱입니다. 혹시 뭐 써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이 앱에서는 한 가지 특징이 그 학습을 시작을 하면 상태바와 내비게이션 바를 감추는 기능이 있었습니다. 한번 GIF로 보실까요? 지금 학습 그 화면이 시작이 된 거고, 네, 이 상태인데 지금 보시면 상태바랑 내비게이션 바가 이렇게 dim out 돼서 가려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네, 학습을 시작하는 시점에 상태바와 내비게이션 바를 가립니다. 그러니까 저런 아이콘들이 이제 다음 화면을 이제 한번 보시면, 그러니까 보통의 앱들은 이제 왼쪽의 화면처럼 상태바에 뭐 여러 가지 알림 아이콘들이 많이 쌓이게 되는데요. 특히 이제 뭐 예시 화면처럼 뭐 카카오톡 메시지가 왔고, 뭐 페이스북 메신저 메시지가 왔고, 메일도 왔고, 페이스북 알림도 있고 한 상태에서는
외국어 학습을 이제 시작하려고 해도 혹시나 시작을 한 다음에도 공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뭐 카톡 알림이 온다든지 아니면 페이스북 알림이 온다든지 하면 사람의 신경은 분명히 분산이 돼서 알림에 신경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런 경험이 많이 있었는데 갑자기 시간을 확인하려고 핸드폰 화면을 켰다가 핸드폰 그 알림 상태바만 보고 알림만 체크를 하고 정작 시간 확인하는 건 까먹고 다시 화면을 껐고 그러다가 시간 확인하려고 했었지 하고 다시 켜는 경험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스마트폰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떻게 반응하도록 훈련되었느냐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컨대 상대방에 저렇게 알림들이 있으면 이 외국어 학습이라는 컨텐츠를 사용하는 경험이 거기에 완전히 집중하고 그걸 온전히 경험할 수가 없고 분산되고 방해되고 그래서 당연히 이 앱 개발자, 그러니까 앱을 만든 사람 입장에서도 손해지만 이걸 사용하는 사용자 입장에서도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경험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외국어 학습이라는 콘텐츠를 이제 끝까지 밀어붙여서 이런 것들이 사용자의 경험에 이제 방해가 되는 것들을 다 가려주는 점들이 굉장히 특징적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상태바를 가리는 거를 이 앱을 보기 전까지는 다른 데에서는 보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더 신선했던 기능인데요. 그래서 어떻게 구현하나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 정말 간단하더라고요. 그 뷰의 플래그 중에 하나로 저렇게 시스템 UI 플래그 로우 프로파일이라는 플래그와 그 이전에 API 레벨 11에서 도입됐다가 디프리케이트 된 스테이터스 바 히든이라는 플래그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코뷰를 가지고 와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set system UI visibility라는 메소드를 부르면서 플래그를 넘기면 아까 이 GIF 파일에서 보신 것처럼 부드럽게 상태바에 있는 아이콘들을 가려줍니다. 그 다음 앱은 엣지라는 앱입니다. 엣지라는 앱은 여러 카테고리의 제품들을 이제 구경하고 구입할 수 있는 플랫폼인데요. 엣지 먼저 어떤 처리인지부터 먼저 보시죠. 보시면 내비게이션 드로우를 당기면 배경 화면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블러 처리가 되면서 블러 처리가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도 정말 사소한,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냥 빨리 지나가거나 그냥 큰 관심을 두지 않으면 알아차리기 힘든 정말 사소한 변화인데 어쨌든 지금 사용자가 현재 관심 있는 콘텐츠, 그러니까 사용자가 하려는 행동은 내비게이션 바를 열어서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용자가 관심 있는 콘텐츠에만 오롯이 집중을 할 수 있도록 나머지 것들은 이제 블러 처리를 해줘서 그 경험을 조금 더 이렇게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처리였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다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제품의 이제 디테일 페이지에서도 처음에는 배경 이미지가 있다가 제품에 대한 디테일을 이제 스크롤을 위로 올리면 자연스럽게 뒤에 있는 배경 처리가 블러 처리되면서 디테일한 콘텐츠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처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다 보니까 이런 식의 블러 처리가 이런저런 앱들에 많이 쓰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야후 날씨 앱인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진이 완전히 선명하게 잘 표시가 되다가 이제 사용자가 스크롤을 올리게 되면 뒤에 있는 배경화면이 블러 처리가 되면서 스크롤을 내릴 때 그러니까 사용자의 시선이랑 관심은 자연스럽게 이 밑에 나오는 날씨에 관한 디테일한 정보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용 흐름에 최적화된 화면 변화를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시선이랑 관심이 배경 이미지에 갔다가 이제 스크롤을 올리면서 사용자들은 자연스럽게 시선과 관심이 이 온도라든지 날씨, 그 다음에 예보 같은 디테일한 정보로 옮겨가는데 그 흐름에
최적화해서 뒤에 있는 배경은 블러 처리를 하고 그래서 글씨가 더 돋보일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FIFA 그 국제 축구 연맹 FIFA 앱인데요. 열어서 익스플로어 FIFA를 이제 선택을 하면 처음에는 이제 배경이 선명하게 나왔다가 배경이 블러 처리가 되면서 텍스트가 이제 그 페이드 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익스플로러라는 그 탭이 FIFA에서 진행하는 여러 프로젝트를 소개하는 탭입니다. 그러니까 이 탭의 목표는 사용자들한테 이런 프로젝트가 있는 걸 알리고 사용자들의 관심을, 그러니까 호기심을 자극시키고 관심을 얻어서 호감을 얻게 하는 게 목표인 페이지인데, 처음엔 사진을 보여줬다가 이제 사진을 자연스럽게 블러 처리하면서 글씨를 이제 페이드 인 함으로써 되게 부드럽게 그 호기심을 자극을 하는 거죠. 처음엔 사진을 먼저 보여줬다가 이 사진이 무슨 내용일까, 그리고 이제 제목이 어떤 내용일까 하는 거를 자연스럽게 호기심을 유발을 하는 효과였습니다. 그래서 블러 효과는 어떻게 구현하나 찾아봤더니 뭐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폼프이라는 니콜라스 폼프이라는 분이 정말 잘 구현을 해놓은 게 있고, 그래서 다른 지금 보여드린 앱들에서도 이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를 갖다 쓰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구현에 대해서 아이디어만 간단히, 사실 이게 거의 전부 코드 다이기도 한데 아이디어만 간단히 공유를 드리면, 그러니까 이미지를 두 개를 이제 갖고 있는 거고요. 처음부터 원본 이미지가 하나 있고 블러 처리된 이미지도 갖고 있어서 스크롤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그 블러 처리된 이미지의 알파 값을 조정하는 이제 그 조정함으로써 이런 일루전을 만드는 효과였는데요. 그냥 그 뭐 코드를 보셔도 좋고 아니면은 주석 처리, 한글로 된 주석 처리만 보셔도 이해를 하실 수 있는데, 먼저 원본 이미지 크기를 먼저 사이즈를 줄여서 블러 처리를 하고요. 사이즈를 줄이는 거는 그렇게 했을 때 블러 처리가 훨씬 속도가 빠르고 메모리 사용량도 적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 가운데 보시면은 이제 블러라는 클래스에 fast blur라는 스태틱 메소드를 부르고 있는데, 그렇게 블러 처리하는 실제 구체적인 알고리즘도 뭐 오픈소스 프로젝트로 많이 공유가 되어 있고요. API 레벨 19 이상부터는 렌더 스크립트, 그 프레임워크의 렌더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더 향상된 퍼포먼스를 얻을 수 있고, 그 이전 API 레벨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오픈소스 프로젝트가 다 이제 많이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블러 처리를 하면 되고, 그 다음에 그 블러 처리된 작은 이미지를 다시 원래 크기로 확대를 해서 이제 원본 이미지 하나랑 블러 처리된 이미지를 하나 이제 확보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그냥 스크롤 함에 따라서 그 블러 처리된 이미지 알파 값을 조절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그 요소는 끊김이 없는 사용 경험인데요. 이거는 페이스북 앱인데, 페이스북 앱은 사실 그 뷰티풀 디자인 컬렉션에 선정된 앱은 아닌데, 제가 생각한 이 끊김없는 사용 경험을 가장 잘 보여주는 점이 있어서 한번 같이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뭐 페이스북 앱은 워낙 뭐 다 쓰시니까 잘 아실 텐데, 저는 제일 그 인상적이었던 점 중에 하나가, 이렇게 사진을 줌을 할 때 그 애니메이션을 써서 그 사진이 화면이 암전됐다가 다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 사진이 그대로 그냥 확대가 되는 효과를 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정말 작은 거고 어떻게 보면 느끼기 힘든 부분일 수도 있지만, 사용자의 시선이랑 집중을 한순간도 잃지 않게, 그러니까 사용의 흐름, 경험의 흐름이 한순간도 끊기지 않게 해준 점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앱들이랑 비교를 해보면 이게 더 두드러지는데, 왼쪽은 트위터고 뭐 오른쪽은 포스케어 앱인데, 보시면 그 사진을 줌을 했을 때 화면이 암전이 됐다가 그 선택된 사진이 이제 크게 보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참 느낌적인 느낌이라 어떻게 그 계량화해서 이게 어떤 사용자에게 어떤 그 효과가 있는지를 정말 수치화로 보여주지 못하는 게 참 아쉬운데,
마치 그러니까 저는 그런 비유가 떠올랐는데, 그러니까 영화를 볼 때 영화가 스토리가 진행되다가 아주 잠깐 동안 이제 화면이 암전됐다가 바로 화면이 이어진다면, 그러니까 그게 뭐 밀리세컨드 단위 아주 짧은 시간이 있더라도 사용자는 분명히 그걸 인식을 하고 잠깐 동안이나마 그러니까 퍼즈가 되는 거죠, 사용 경험이. 트위터 앱도 뭐 비슷합니다. 뭐 이렇게 왼쪽에서 나오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네. 바로 그 끈기임이 생기죠. 그런 관점에서 그런 그 끈기임 없는 사용 경험을 잘 구현한 게 또 에어비앤비의 부분에 있었는데요. 여기서도 이제 이 사용하는 그 맥락은 이제 사용자가 여행을 가고 싶은 장소를 정해서 그 장소에 있는 숙소들을 이제 탐험을 하면서 제일 마음에 드는 걸 아니면 관심에 가는 거를 선택을 해서 더 자세한 정보를 얻고 싶은 이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이미지가 여기서도 보시는 것처럼 그냥 사라지지 않고 암전되지 않고 그대로 부드럽게 올라가면서 바로 이제 자연스럽게 디테일한 정보들이 보여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그 맥락 전환의 최소화인데요. 맥락 전환은 이제 그 OS에서 말하는 컨텍스트 스위칭의 개념인데, 저는 이게 OS도 프로세서를 바꿀 때 컨텍스트 스위칭을 하지만 우리 사람도 그러니까 지금 집중하던 거, 지금 관심을 두던 거에서 다른 걸로 바꿔야 될 때 컨텍스트 스위칭이 일어나고 거기에는 반드시 비용이 정말 많이 발생하고 그 경험 흐름을 굉장히 방해하고 깨트리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건 정말 그 사소한 거고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특별하지 않은 걸 수도 있는데, 그 엣지 앱에서도 보면은 그 어바웃 페이지가 이제 외부 브라우저로 열리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앱 안에서 웹뷰를 통해서 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웹 컨텐츠로 이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외부 브라우저로 열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할 경우에는 외부 브라우저가 당연히 뜨니까 엣지 앱은 다시 백그라운드로 가고 뭐 외부 브라우저가 이제 다시 뜨게 되겠죠. 그리고 당연히 뭐 백 버튼을 누르면 이제 엣지 앱으로 돌아오긴 하겠지만, 브라우저 앱이 뜨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갈 때도 브라우저 앱이 돌아가고 다시 이 엣지 앱이 뜨는 과정이 그 자체가 실제로 OS에서도 이제 오퍼레이팅 그 컨텍스트 스위칭이 일어나고, 사용자의 관점에서도 엣지라는 그 컨텍스트에 있다가 이제 브라우저라는 컨텍스트로 옮겨가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더 두드러지게 보여주는 게 사실 링크 버블이라는 앱인데요. 보시면 이제 페이스북 같은 걸 하다가 링크가 걸려있는 컨텐츠를 열면 보통은 이제 외부 브라우저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링크 버블이라는 앱은 이제 보시는 것처럼 그 페이스북 메신저의 UI처럼 플로팅 그 버튼이 돼서 뒤에 보시면 백그라운드에는 그러니까 뒤 화면에는 페이스북 앱이 그대로 살아 있고,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로딩되는 시간을 이제 아껴주고요. 외부 브라우저로 넘어가서 그 페이지가 로딩되는 시간을 이제 뭐 안 기다려도 되고, 그 다음에 제일 그 핵심적인 거는 페이지를 열고 좀 보다가 뭐 재미가 없으면 아니면은 아니면 다 읽었으면은 그냥 바로 그냥 앱을 그 버튼을 이제 내려서 지워가지고 다시 그냥 페이스북 앱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면의 전체가 가려지지 않고 일부만 이제 사용하면서 한다는 게 정말 작은 변화이지만 페이스북 앱을 이제 사용하는 경험의 흐름을 끊기지 않게 해주는 이제 요소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크리티컬해지는 점은, 만약에 브라우저로 넘어간 다음에 그 페이지를 읽는 시간이 그러니까 오랫동안 페이지를 보게 되면 페이스북 앱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뭐 일단 그 사람 자체가 어디까지 봤지, 뭘 보고 있었지를 이제 잊어버릴 수도 있고, 심지어는 이제 페이스북 앱 자체가 피드를 리프레시해서 다시 내가 어디까지 봤는지가 아예 사라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 게 사용 그 경험의 흐름을 끊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백 버튼을 눌렀을 때 기존 앱으로 돌아올 수 있으면 그나마 다행이고, 인텐트 플래그를 잘못 쓰면 이제 기존 앱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그 앱에 예를 들면 플레이스토어로 넘어갔다가 플레이스토어에 스택에 쌓여 있는 이전 액티비티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 나는 지금 페이스북을 내가 그 확인 못한 것까지 다 확인을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제 페이스북이라는 컨텍스트에 있다가 플레이스토어로 넘어가서 돌아오려면 이제 뭐 홈 버튼을 길게 눌렀다가 이제 최근 사용 목록을 찾아서 해야 되는 번거로운 작업을 거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옆에는 이제 그냥 일반 브라우저, 뭐 크롬 같은 일반 브라우저로 링크를 열었을 때의 사용 경험입니다. 크롬 브라우저가 뜨고 뭐 이렇게 보다가 다시 이제 돌아가면은 페이스북 앱이 뜨는 거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제 발표는 여기까지인데요.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엄청 대단한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제가 이 앱들을 사용하면서 느낀 경험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막 엄청나게 특별한 대단한 무슨 진짜 막 팬시한 무슨 기술이 사용되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앱의 컨텐츠가 제공하는 그 가치를 진짜 고민을 많이 해서 그 경험을 진짜 끝까지 밀어붙이는 그런 점들이 돋보이는 앱들이었고, 사실 그냥 이미 뭐 다들 그러니까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도 워낙 많고 그래서 기본적인 UI나 기본적인 뭐 와이어프레임을 구현하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좋은 앱들 사이에서 이런 위대한 앱을로 만들어주는 거는 이렇게 정말 사소한 것일 수 있지만 그 사용자의 경험을 한 번 더 고민하고 그 경험을 끝까지 밀어붙이는 그런 점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발표는 여기까지 끝인데, 네, 뭐 티피컬하게 있는 거지만 뭐 발표 내용에 대해서 피드백이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또 재밌는 다른 사례가 있으시면, 알고 계신 게 있으시면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